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케입니다. 오늘 2021년 11월 21일인데 11월 22일 날에 올라갈 만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검색기에 나왔던 인포뱅크, KEC, 덕산 하이메탈, 골프존 뉴딘 홀딩스라는 종목 4개가 나왔는데요. 이거 4개를 다 할 건 아니고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봉이라는 것을 나름으로 설정해서 매매하는 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봉에서 연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영상 안 만들고 그냥 공부해도 되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집중력 있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성과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검색기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검색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 왜 조건 검색식을 다 공개 못하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다 맞으면,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겠죠.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최종본이 나오고, 제가 그걸로, 뭐 이제 성과가 쌓이고 한다면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거고요. 이제 관심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으로, 이제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1월 1일부터 나와 있던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1일 광진인텍, 버킷스튜디오, 그 다음에 다날,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11월 1일 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매 타점이라는 곳이 어딘가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415원 하고요. 2,540원, 그 다음에 2,600원 돌파할 때, 요거 이제 떨어질 때죠. 2,54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잡으면 요런 자리들이 될 텐데,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목표 가격은 어디가 될 것인가? 한 요 정도 2,770원, 요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그냥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봉이 기준봉입니다. 이봉이 기준봉이고요. 지금 제가 최고 상단에 마련했던 가격 라인까지는 안 왔고 3,195원 정도까지는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매수 권역이라고 해놨던 데가 2,600원, 2,540원이었는데요. 이날 얘가 2,545원 정도 왔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날 이제 그 11월 1일 날 드렸기 때문에 최고가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약 한 38포인트 정도. 왜 이러죠? 영상 만들자부터 이렇게 클릭질이 제대로 한다면 마음이 아픈데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이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여기 수치 이렇게 확인한다면 이게 지금 38.84%가 이날 종가 11월 1일 종가 대비 올라왔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이다. 근데 아마 제가 저기 날짜는 11월 1일로 해놨지만 아마 11월 1일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1일 날 만들고 11월 1일 아마 밤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봉이 기준봉이 아니라 이봉이 기준봉이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봉이 만약에 기준봉이 됐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이렇게만 계산해도 4,295원이었고요. 그럼 매수는 어디서 했느냐? 만약 이날에 매수였다면 2,755원 라인 정도가 매수 가격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원래는 단기 매매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스윙적인 매매가 된 거죠.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버킷 스튜디오 11월 2일 날, 11월 2일 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마 상장 후 최고가 찍고 있었던 거고 11월 1일, 그러니까 1일 날짜에 드렸고
2일 날짜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봉은 이 봉이, 이게 상한가 침봉인데요. 이 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정도 이제 우리가 매수 권역을 좀 잡을 수 있는데 안 왔죠. 결국엔 안 왔고, 특별하게 뭐 한 거 없이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느낀 건 뭐냐면, 기준선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스토캐스틱 533이 침체권에 들어있는 부분이 겹치고 이루고 한번 튀어나가니까 좀 많이 갔다라는 부분이 조금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던 기준봉이, 제 나름으로 만들었던 이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 매매 타이밍을 못 잡더라도 요런 타이밍에는 또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하는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요게 또 40%짜리가 나왔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날짜 기준으로 40%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알입니다. 단알은 뭐 진짜 엄청나게 가가지고, 얘도 이제 11월 1일 날, 그러니까 11월 2일 날 이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11월 1일까지만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매수 권역을 찾아본다면, 특별하게 막 엄청나게 막 좋은 매수 자리다 할 만한 데가 요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 정도 돼 보인, 뭐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11월 1일 이게 저가를 깨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요 몸통 안에 들어오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느냐를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매수 권역이라고 친다 그러면 실제로 8,750원에 왔기 때문에 요 때만 좀 샀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성과가 좀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버텼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도래하냐면, 이 11월 4일 날 10% 떨어지는 봉을 견뎌낼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결정적인 타격,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알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세운 기준봉이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봉이 이 11월 4일 날 이 음봉 떨어질 때 과연 버텨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니까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기준봉이 왔고 533이 침체권까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아니어서, 이거는 좀 기준봉으로 좀 틀린 매매가 아니겠느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 건 아깝지만, 그거 어떻게 원래대로 했으면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요거 따지면 77.1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홀딩했다 그러면. 물론 뒤로 가다 보면 이제 틀리는 종목도 이제 있겠죠. 그리고 이제 광진인텍입니다. 광진인텍도 11월 1일 날 들었는데, 아마 제가 이 봉을 기준봉으로 이제 정해서 이틀 동안 쉬었기 때문에 다음날 좀 상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얘도 이제 상장 후 최고가 수준에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몸통으로 내려오는 걸 일봉으로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본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한번 내려왔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안 하고 여기다 대놓고 샀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까지를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떨어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되게 애매해졌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요렇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1%짜리 봉이었는데, 그럼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요런 거를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오르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왜냐면 21선 조정이니까요. 그래서 21선 조정 중에 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위에 놓고 바로 들어 올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10월 28일 날 봉을 기준봉으로 삼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내려올 때마다 뭐 이런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요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기준선이 이렇게 일정하게 있을 때 침체권에 들어오면 매수 권역이 된다 그랬는데, 기준선이 또 이렇게 있을 때 주가가 치는 거랑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기준선이 이렇게 좀 움직일 때 오는 거랑은 조금 다른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는 또 나름의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제 내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일목균형표상의 기준봉이 일자로 되는 경우에 조금 더 저항이나 지지 역할을 좀 더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일단은 밑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고 21선 또 조정하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아쉽지만, 외국인 또 산 게 있어서 또 튕겨 오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시세를 다 먹겠다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의미일 때 어떤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여기 고점 찍어놨던 자리를 결국에는 이렇게 확인하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광진인텍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초록뱀, 엔게임, 조이시티, 하나마이크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이시티는 기준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기준봉이라는 게 없었고 11월 3일이니까 뭐 요 날 정도에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보게 되면 여기를 이제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라인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기준봉 없이 드렸던 패턴이었는데 결국엔 떨어졌다가 들어 올리면서 상당히 큰 상승을 일으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봉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엔게임입니다. 엔게임 같은 경우도 엔게임은 이봉을 기준봉으로 이제 드린 건데, 이날 아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중간에 좀 떨어져서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한 가지만 보고 매매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이 몸통 라인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나가는 라인들을 제가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좀 연락이 된다.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몸통을 지나는 구간에서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지금 좀 진행하는 중인데, 요렇게인 거죠. 요렇게 해놓고 다음날 떨어졌고요. 그 다음날 떨어졌고, 그 다음날 500원까지 떨어졌는데, 신기하게 여기 라인을 탁 지키고 그 다음부터 반등해서 상승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스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요런 라인에서 일부 이제 분할로 이제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광진인텍처럼 아니죠. 단할처럼 손절가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가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손절가 잡는 거에 대한 생각은 없냐? 물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아직도 검증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약에 잘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좀 돈 좀 벌어보고 싶어요. 주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 24%, 뭐 여기 떨어진 것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요. 이렇게만 보면 24%짜리인데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이시티 했고,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도 어디서 드렸냐? 요렇게 드렸다는 게 아니죠. 관심 종목으로 여기서 이제 파악이 됐고요. 지금 이 몸통 안에 들어오는 가격 라인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3,300원 밑에 가격 라인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일단 가장 가까운 데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고요. 3,300원 밑에 라인이니까 뭐 요런 데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잡는다 그러면 요런 라인은 지금 매수할 수도 있는 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수평선으로 보이는 라인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이거를 일단 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정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하려고 또 마음을 먹으려니까 또 힘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예, 그 다음에 요렇게 정도 이제 잡아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 어쨌든 이런데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 예,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 예, 290원, 2940원 정도까지 왔고, 이게 45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가서요, 예,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단기 투자를 위해서, 예, 만드는 어떤 검색식이었는데, 일단 스윙 쪽에 좀 가깝다라는 부분을, 예,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30%짜리예요. 예, 나쁘지 않았죠. 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도 11월 1일, 예, 요때쯤, 예, 11월 1일, 2일 요때쯤 말씀드렸을 텐데, 이때 이제 수급이 엄청 괜찮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이날 고점인 거죠. 여기 9월 13일 날 고점인데 605원인데 이날 진짜 605원만 딱 찍고, 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도 큰 종목이어서, 예, 하도 큰 종목은 아니에요. 또 7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여기 고점 대비 이렇게 잡아도, 예, 18%짜리가, 예, 나왔다.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여기서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기준봉을 찾는다 그러면 어디가 됐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봉이 좀 기준봉이 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해봅니다.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색식에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요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종목이, 그 다음 날에 봤던 종목은, 광진인텍 봤고요.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 골프존, 두산 퓨어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저도 날짜별로 진짜 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요거 영상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월 26일이고 29일, 그냥 여기가 이제 3일이니까 요때쯤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가 제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졌는데요. 예, 결국에는 요거 한번 띄워준 게 다예요. 예, 요거 한번 띄워준 게 다여서 뭐 결론적으로는 좀 실패한 종목이 되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는 차트가 너무 예뻤거든요. 사실은 너무 예뻤습니다.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예,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왜 더 못 가지? 라는 생각을 지금 사실은, 예,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을 흘렸다가 좀 갈런지, 아니면 실적이 정말 확인되는 것까지 실적이 나왔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관련된 부분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기준선까지는 내려왔지만 스토캐스틱 5332, 예, 침체권까지 온 건 아니어서 거기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정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잡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까지 급등했던 종목이 내려온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두산 퓨어셀입니다.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아까 조이시티랑 똑같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기준봉이라기보다는 여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57,000원 정도까지만 상승을 하고 그 뒤로 이제 무너져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국민과의 회담 그거 하고 있는데, 거기도 또 수소 관련된 얘기를 또 언급한다 그러면 또 한번 모멘텀 잡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요거는 기준봉과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JS 코퍼레이션 했고요. 이제 골프존입니다. 골프존은 이제 이봉을 기준봉으로 잡았습니다. 11월 2일 날 기준봉으로 잡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 몸통을 지나가는 고가 라인 정도면 우리가 분할로 매수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날은 이제 매수 안 하는 거죠. 매수를 안 하는 거고,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호가 정도 올라오는 가격이 있지만 결국에는 오지는 않았어요. 이런 종목은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나온 게 아깝기는 하지만 종목들이 지금 요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골프존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또 영상 올리고 나서 영상 뭐 이때 올렸다고 쳐도 요것만 14%짜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볼 종목은 M게임 조이시티 골프존까지 봤고요. 메커스, 골프존, 폴라리스 오피스, 초록빛 미디어입니다. 일단 메커스 먼저 보죠. 메커스는 어디 봉이 기준이냐? 이봉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봉을 기준으로 잡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라인에 지나가는 거. 이 기준봉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몸통 라인에 이 지나가는 수평선, 요 수평선이 뭐냐?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거는 나중에 좀 나중에 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보고 그냥 진짜 오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서 7,730원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요렇게 하고 여기 250원, 14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반등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봉이 깔끔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박스권 안에서 파동의 범위가 좀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스권이 조금 더 작고 이런 식으로 좀 작고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크고 장대 양봉이기는 했는데 내려오는 폭이 되게 이제 심해서 이거를 과연 그럼 잘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메커스라는 종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여기죠. 여기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가, 21선 깨지면 손절인가 라는 부분 하나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기준봉의 저가를 종가로 깨느냐 라는 부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금 손절의 기준 정도로 제가 예상하고 있는 가격 라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날을 만약에 기준봉으로 잡았다 그러면 문제가 커졌겠죠.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손절이 나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봉은 또 어떻게 뺄 것이냐, 안 나오는가 나오는가, 이 부분이 또 제가 만든 검색식으로 봤을 때는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올려드렸을 때는 이때니까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골프존은 아까 했었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아까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초록빛 미디어를 보게 된다면 초록빛 미디어를 먼저 했나요? 그럼 폴라리스 오피스를 안 했던 거네요. 이건 안 했나? 이것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거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를 봐야 되겠네요. 초록빛 미디어를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아마 요때쯤 뭐 요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1월 폴라리스 오피스 11월 5일 날짜, 11월 5일 기준이니까 1, 여기가 2, 3, 4, 5면은 뭐 여기 정도 되겠네요. 아마 요 날 드렸을 거예요. 요 날 드렸을 거고, 그럼 우리가 또 맨날 아까 했던 거 또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제 되어 있는 구간을 찾아가지고요. 찾아가지고
한 번씩 요렇게 해보는 거예요. 요렇게 선을 그냥 그어놓고, 이게 만약 이 선이 몸통을 지나가는 선이라면 이 몸통을 지나가는 선은 매수 권역이 되겠다. 그럼 매수 권역이 됐겠네요 지금. 그리고 2940원 정도, 2945원까지 왔었고, 이거 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요렇게 또 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했고요. 나중에는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너무 주먹구구식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랑 심택, 그 다음에 우진입니다. 여기 대덕전자, 심택, 우진 11월 8일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심택 한번 볼까요? 심택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택이 11월 요날 보고 11월 5일 날 보고 이제 8일 날 관심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봤을 때 매수 권역을 안 주고 그냥 막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덕전자를 보게 되면 대덕전자는 요날을 기준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택은 기준봉이라고 생각하는 봉이 나왔는데요. 대덕전자는 심택을 쫓아가던 종목이어서 두 개를 같이 이제 드렸던 이유가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서 여기 돌파하면 가는 거였는데요. 대덕전자는 잘 갔습니다. 물론 심택도 잘 갔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매수 기준에는 오지 않았다. 그럼 여기 매수 타점을 못 잡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는데, 못 잡을 거는 없죠. 그 11월 5일 날에 분봉에 가서 이제 좀 잡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11월 5일 날 봉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요 날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뭐 매수하겠다, 뭐 이런 라인을 좀 잡아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또 좀 빨리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거까지는 보진 않고, 일단 우진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은 요날 11월 5일 날 드렸던 거니까 요렇게 드렸던 거고, 특별한 기준봉 없이 기준봉이 없이 올라가면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여기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그 봉을 잡아먹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드렸던 거고, 실제로 매매를 해서 수익은 났는데 아까 봤던 종목들과는 다르게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잠시만요. 내 채널에 가서요. 동영상에 가야 되겠죠? 동영상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RF쌤이 액토즈 소프트 드렸고요. 그 다음에 IB기명 높자 랩셋 했었네요. 자, 일단 액토즈 소프트도 아까 했던 건가요? 이게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또 잘 공부를 해놨던 거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액토즈 소프트 조이시티 M게임을 했었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날 어느 날 기준이냐면 이날 기준인 거죠. 이날 11월 8일 날 기준으로 기준봉이다 생각하고 이제 드렸던 거고, 거기 안에 몸통으로 지나가는 구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엮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쪽 라인은 여기서 이제 커버된 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보게 되면 요렇게 선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매수를 했다면 좀 수익이 잘 났겠죠. 그래서 21선 깨기 전까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손절 라인은 21선과 저가 라인을 잡고
이런 식으로 요 봉 안에서 매수 타점을 1봉으로 잡아서 매수했을 경우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몇 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고점 대비해서 요렇게만 재봐도 이게 13%짜리거든요. 근데 밑에서 잡았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수익이 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RF세미인데요. RF세미는 이날 기준봉 11월 8일 기준봉으로 드렸는데 얘는 망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망한 종목이고 실제로 매매했냐고 물어보시면 매매 안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검색 시계는 나왔는데 실제로 가는 어떤 패턴이 나왔다면 요런 패턴도 또 연구해 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온 흐름이었어요. 얘는 뭐 파운더리 관련된 뭐 그런 거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차트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죠. 여기서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매물대가 쌓여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피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날 이제 윗꼬리를 잡아먹는 17%짜리 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우진하고 좀 다른 거죠. 우진은 이봉이었죠. 이봉에 11월 4일날 윗꼬리 잡는 봉이 나와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돼서 같은 농거로 윗꼬리를 잡아먹는 봉이 나와서 나왔는데 이거 실제로 매매했었네요. 매매하고 손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왜 하지 말느냐? 이쪽 왼쪽 편에 너무 많은 매물이 있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드렸던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세상에. IB 김영하고 녹십자 넵셀입니다. IB 김영입니다. 먼저 IB 김영은 어떻게 됐냐면 이날이네요. 11월 8일 8일 9일 그래서 드렸는데 얘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실패한 구간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갭을 많이 띄워서 아까 이제 갭 띄웠던 종목들 중에 이제 심택이 잘 갔는데요. 요렇게 재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 구간에 여기는 왔기 때문에 6%짜리 봉, 그 다음에 뭐 요런 또 봉들을 먹을 수 있었겠죠. 요거는 되게 애매하죠. 이게 갭이어가지고 밑꼬리를 손절로 잡고 21선을 또 손절로 잡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갭이 너무 많이 뜨면 기준봉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만드는 차트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넷셀은 GCL이라는 GC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오늘 정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요거 이제 봉 하나 나오는 게 나와서 5%짜리 봉이 하나 나왔죠. 1조 6천억짜리 이제 종목군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떤 그 종목이어서 상승폭이 좀 작을지라도 물량을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11만 6,400원 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얘도 아까 봤던 그런 큰 장대 양봉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장대 양봉을 가지고 만든 봉이 아니어서 기준봉, 오늘에 얘기하는 기준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쇼박스라는 종목입니다. 쇼박스도 기준봉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봉을 기준으로 이제 매매 타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 11월 10일자 뉴스 이제 이 봉을 보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그런 흐름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실패한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얘가 7,570원 정도 위까지 종가를 만들어 놨다면 좀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여기를 이제 가지 못하면서 좀 흘러내리는 패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지금 뭐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또 세계 1위 넷플릭스 세계 1위 끊었다고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컨텐츠 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또다시 기회가 좀 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쇼박스 했고요. 그 다음에 IB 김영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반도체 한국전자 홀딩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16일부터 검색식이 바뀌었어요. 예, 검색식이 바뀌었고, 그래서 요때는 이제 기준봉으로 이제 진짜 기준봉으로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단 제주 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날이 이제 기준봉이 되겠죠. 누가 뭐라 그래도. 예, 이날 이제 장대 항봉 나온 거가 이제 기준봉이 됐고요. 그래서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이 기준봉 사이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권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라인들이 지금 매매 권역으로 제가 보는 선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까지 꼭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런 라인들이 결국에는 좀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나름 생각해 볼 수 있는 선들이 되겠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에 한번 띄워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요때 이제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 아까 봤던 거 차트 중에 어떤 게 하나 있었죠? 요 이제 분홍색이 241선인데 이거랑 좀 비슷한 게 RF 세미 같은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옆에 매물이 엄청나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날 이제 한국전자 홀딩스라는 제주 반도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이시죠? 제주 전자 홀딩스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래서 요날도 이날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권역이 어디였을까를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식의 가정을 때려놓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왔고요. 1845원짜리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꽉. 네, 제주 반도체를 안 했다면 이걸 좀 먹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게 37%짜리 봉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게 한국전자홀딩스 반도체 했고요. 바이브 컴퍼니 MPC였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MPC였는데 MPC는 제가 또 요게 이제 나와서 버텼죠. 버텼습니다. 왜 버텼냐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한 영상이 있는데 야 이거는 단타보다 스윙 종목에 더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며칠 버티면 본전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날이죠. 이날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요렇게 와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2.56%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여 가지고 조금 짜증 나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되게 좀 희한한 종목입니다. 팔레트라는 그 포장용기 만드는 회사예요. 밑에 그러니까 우리 지게차에 그거 만드는 지게차가 이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가지고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걸로 이제 지게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쏙 이렇게 먹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엄청나게 짐들이 쌓여 있는 건데 요 밑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거 만드는데 이게 또 친환경이랑 또 상관이 있답니다. 정확히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엊그제 최근 한국경제 방송에 또 나왔어요. MPC 유망 종목이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제가 기준봉으로 삼았기 때문에요. 어디를 손절을 잡는다? 저가와 21선을 손절로 잡는다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 그거를 잡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똥손인 게 아까 제주반도체랑 한국전자홀딩스 말씀드렸는데 한국전자홀딩스 잘 갈 때 제주반도체 잡고 있었잖아요. 바이브 컴퍼니가 어떻게 갔는지 보시면 기가 차실 겁니다. 이걸 안 하고 MPC를 했다는 거. 바이브 컴퍼니도 이날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겠죠.
16일 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바이브 컴퍼니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했냐? 바이브 컴퍼니 세 주도 못 사요. 돈이 없어서. 물론 뭐 신용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어디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망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뭐라고 질책하시지 마시고, 그래 네가 실력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맞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47,750원 혹은 한옥가 올려서 47,800원 혹은 48,000원 정도가 맥심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결국 안 왔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5만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맞았을 텐데요. 뭐 어쨌든 이런 모습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 아마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제가 드렸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갔죠? 네, 바이브 컴퍼니랑 MPC, 그 다음에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지니언스라는 종목은 이 종목이었고요. 이 종목을 아마 요날 기준으로 이제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17일 날로 아마 드렸을걸요? 18일 관심 종목으로 드렸기 때문에 17일을 기준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에 오면 살 수 있다. 그래서 9,750원에 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샀으면 이렇게 수익이 났고 지금 다시 떨어졌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봉 하나는 먹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준봉이 어디다? 이봉이라는 거죠. 이봉. 그 다음에 말씀드린 종목은 T-사이언티픽입니다. T-사이언티픽, T-사이언티픽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날, 이날을 기준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3850의 한옥가 위에, 3790의 한옥가 위에, 3745 한옥가 위에, 그 다음에 3700 한옥가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3750까지 매수가 됐습니다. 3750까지가 매수가 돼서 요런 흐름이 나오니까 수익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에 2.82%가 올라서 또 수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이제 어디서 팔 건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죠. 뭐 이게 이제 단기 스윙이라고 하지만 뭐 엄청난 퍼센테이지를 먹겠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뭐 120원 넘는 가격 정도부터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어떤 게 이제 몇 가지가 나왔죠? 그 몇 가지 나온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기준봉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기준봉이 왜 필요한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준봉의 윗꼬리를 제외하고 이 몸통을 지나는 선이 있다면 여기서 매수한다 라는 게 나왔죠. 이 몸통을 지나는 선이 무엇이냐? 몸통을 지나는 선은 이전의 최고가 최고 종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봉이 이렇게 크게 서서 기준봉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뭐 이런 라인, 그다음에 여기는 최고가고 뭐 이렇게 최고 종가. 그 윗꼬리가 달렸다면 요런 라인들을 잡아서 이제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요렇게 이제 러프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손절은 기준봉의 아랫꼬리, 기준봉의 최저가 이탈 시 또는 21선 이탈 시 손절한다. 분할로 매수하고 매수는 피라미드 형식으로 한다. 어떤 거냐면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매수 타점에서는 10주, 그 다음에 뭐 15주, 뭐 20주 이런 식으로 밑에 받쳐두는 요게 크게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한 점에서 몰빵 투자해가지고 여기만 탁 걸치고 딱 올라가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우리가 나중에 저장을 할게요. 이거 저장. 찌남K 기준봉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기준봉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종목들이 뭐냐면 인포뱅크, 그 다음에 KEC, 골프존 뉴딜 홀딩스인데, 골프존 뉴딜 홀딩스는 사실 차트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박스권 돌파한 흐름인데 외국인 기관도 들어왔고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게 좀 수상해. 너무 좋은 게. 얘가 이제 뭐 때문에 올려면 자회사 골프존 내년 실적 성장 기대감에 급등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아마 지주사이고 배당도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1,1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11,100원 혹은 11,150원. 저는 이제 한옥과 위에서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라인에서 그 다음에 9,700원, 뭐 9,600, 9,740원, 9,690원, 뭐 9,510원 정도에 가능한데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안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번외로 말씀드리면 덕산 하이메탈도 종목 검색식에는 나와서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제가 좀 뺐습니다. 뺐고 제가 이제 중심으로 보는 종목은 인포뱅크인데, 인포뱅크 아까 봤던 241선 돌파하는 봉이고, 241선 돌파하는 봉이라면 여기 옆에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포뱅크 제외고요. 그래서 물론 인포뱅크도 이제 기준봉이라는 어떤 제 검색식에는 나와서 팔로우업은 할 건데 실제로 매수는 제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KEC를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가고 더 높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너무 이제 깔끔하게 매수 타점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이제 오면 사는 거고 안 오면 안 사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바로 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3,920원, 뭐 3,700원, 그 다음에 3,665원 요런 자리 정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봉 5분봉으로 이제 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종가가 지금 여기니까요. 여기 내려온다 그러면 뭐 이런 4,020원 요런 자리들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수 타점으로 좀 잡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런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저가 자리, 이런 자리. 그러니까 여기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이때 또 뭔가 또 봐야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머릿속에 굴려두고는 있는데 일단은 갭 상승해서 가는 부분은 놓치더라도 좀 버리고, 만약에 얘가 4,275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분봉상에, 그러면 좀 그러니까 돌파 매매로 좀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요런 라인에서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종목명은 이것저것 많이 써놨지만 KEC가 이제 제 주된 관심 종목이고, 인포뱅크는 아까 241선 돌파한 종목, 요런 종목이 아까 뭐가 있었죠? RF 세미,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종목이 됐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종목이었더라? 두산 피오셀은 아니었고요. 무슨 종목? 메커스라는 종목 아니었고요. 뭐였죠? 우진도 아니었고요. RF 세미는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IB 김명도 아니었고, 쇼박스도 아니었고요. 무슨 종목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이게 또
이러네요. 또 RF 세미, 예, RF 세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인포뱅크는 좀 아니다. 덕산 하이메탈도 나왔는데 얘는 뭐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수급도 좋고요. 예, 하지만 저는 일단 KEC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EC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길게 얘기했지만 뭐 특별하게 이제 쭉 보셨던 분들은 얘가 이런 흐름으로 지금 단타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단타 종목으로 뽑은 종목들이 스윙으로 잘 가니까 스윙으로 좀 전환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외로 이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역회된 숄더 만들어서 가는 패턴이어서 좀 잘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매수해서 조금 수익 중이기는 합니다. 뭐 얼마나 수익 중인데 해봐야 뭐 몇천 원 수익입니다. 나중에 계좌를 이제 까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면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매매도 실전 매매 형식으로 한번 또 이런 것도 콘텐츠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은 실력이 많이 딸려서요.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 영상 보느니 실제로 더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걸 또 바라보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5,000원, 5,320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데 뭔가 좀 약간 좀 시리즈처럼 나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런 식으로 같이 소통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제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여러분도 같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영상을 올립니다. 내용이 많이 긴데요. 다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아서 잘 끊어서 보셨으면 하고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찌남 K였습니다.